깊이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공정성, 객관적 공정성이라는 게 중시되잖아요. 우린 뭐 그게 모든 걸 지배하지,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고 명확한 지식들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계의 깊은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순 속에, 어떤 애매한 곳에, 어떤 모성 속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깊이를 천착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전적으로 결여된 그런 능력이에요. 걔들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제1장이 뭔지 아세요? 국어 교과서 제1장이 Gibt es eine richtige Interpre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s there a right interpretation? 이거예요. Is there a right interpretation?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제1과예요. 딱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학작품은 항상 인터프레테이션 하는데 거기서 올바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해석학적 질문이죠. 그걸로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식이죠.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이들 사유의 깊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무엇을 잃었을까 했을 때 한국 교육이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건 깊이라고요. 깊이. 티페. 독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저도 나름대로 거기다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붙인 이름은 우리가 없고 걔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티페, 깊이라는 거예요. depth,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깊이가 되겠죠. 그게 우리 아이들은 결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정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평가 방식 자체가 아이들의 깊이라는 영역을 그냥 제거해버려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적 문제라고 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상 그런 류의 경쟁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를 마칠 때 시험을 보긴 보죠. 그게 바로 아비투어라고 하는 시험을 봐요. 아비투어. 이게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고요. 이 시험은 대체로 한 90% 붙어요. 대학을 가겠다 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붙는 거예요. 90%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 나와서, 그때 독일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 친구는 몇 명 붙었대요. 120명이 졸업했는데 1명 떨어졌대잖아. 그러니까 저는 한 90% 정도로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1명 떨어진 거 보니 99% 붙었더라고요. 그 학교는 거의 다 붙는 거예요. 우리로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거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가게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투어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가게 해놨어요. 원하는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바로 가질 않아요. 아비투어 붙어서 이제 아비투어 붙으면 대학에 갈 권리가 생긴 거예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다.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원하는 때에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하고자 하는 직업군 있죠? 이런 데 들어가요. 거기 취직해서 거기서 미리 경험을 해보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또 그때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난 아이들도 많아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사랑에 빠진 아이들이 있죠. 걔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계에 전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그런 걸 다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 아이들이. 그 보내는 그 젊은 날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대학에 꼭 가야지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걸 본 사람이 버메스터란 사람이에요. 버메스터.
독일 말로는 무르마이스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사람을 버메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버메스터란 사람도 꽤 유명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음악 애호가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음향기기 전문 회사인데 소위 강소기업이라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독일에는 작은 기업인데 세계 최고인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여기를 갔더니 버메스터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한 60 가까운데 흰머리를 장발로 여기 탁 기르고 제가 버메스터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8살 때까지 이걸 했대요. 보컬을 했대요. 기타리스트로 그 활동을 하다가 28에 딱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하는 음악을 정말로 생생하게 이걸 보존하는 그런 음향기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28에 베를린 공대에 갔다는 거예요. 음향기기 그 관련된 쪽으로 자기 친구랑 둘이.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만든 거예요. 33살인가 졸업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최고래요. 들어보니까 세계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최하가 1억이에요. 최하가. 주문 생산만 하는데 최하가 1억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 거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 주문이. 우리가 부자가 많은 모양이에요. 거긴 딱 주문 생산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지금 버메스터 사례를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놨어요? 대학에 들어가도 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베를린 대학 가서 심리학 해야지 이랬던 애가 어때요? 한 학기만 딱 하고 나면 분명한 현상이 나옵니다. 아, 심리학 재미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막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 학기 해보면 처음에 재미가 없죠. 대부분. 그러면 또 자유롭게 옮기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이런 방식이 그 독일 아이들의 교육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열어놨다고 해서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나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로 한번 어떤 척도로 이것을 잴 수 있을까? 객관적인 지표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건 사실은 천박한 지표이긴 해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천박한 지표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68혁명 이후에 교육 개혁을 하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가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증감 추이가 있는가? 사실은 조금 더 증가했어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학문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독일 쪽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 학위라는 게 90% 이상이 다 미국 학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미국 학위를 그렇게 높이 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긴 자꾸 통계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통계 분석은 독일에서는 학위 안 줍니다. 통계 분석하는 거. 이론적인 논문을 써요. 반드시. 이론 논문.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학위하고 온 사람들의 거의 70% 이상이 통계 분석 논문입니다. 그런 논문은 독일에서 학위 못 받아요. 반드시 이론적인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적 세계 전체와 한번 대결해야 돼요. 이게 박사 논문의 전제예요.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아무튼 독일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 이것은 경쟁시켜야 공부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경쟁시켜 놓으니까 달달 외우기만 하잖아. 너무 창의력도 떨어지고 자기 생각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서. 예. 그 다음에 경쟁시킨다고 해서 독일 경제가 취약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경쟁시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인 의식을 높여놔서 노동자가 사실상 말하자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마찬가지 지위를 기업 내에서 점함으로써 독일 경제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사 공동 결정제에서
노동자 대표가 50%가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거 사실 놀라운 거죠. 이사회에서 노동자가 50%, 노동자 대표가, 주주 대표가 50% 들어가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다른 나라도 노사 공동 결정제를 많이 해요.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안 하지. 근데 대부분 30%입니다. 노동자 대표가. 지금 프랑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30% 노동자가 들어가는 노사 공동 결정제를 하는데 독일만 50%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독특한 거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68혁명 이후에 독일에서는 이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모토 하에 경쟁을 일체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독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볼게요.